타인의 비극을 대면할 때 세상은 대개 두 갈래의 익숙한 풍경을 제시합니다. 차가운 이성의 메스로 불행이 인과를 해부하여 납득 가능한 논리를 구축하려 하거나 유려하고 감상적인 언어로 상처 입은 마음의 표면을 잠시 어루만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ESFJ라고 명명되는 이 조화롭고 헌신적인 영혼들에게 타인의 고통은 단순히 해독해야 할 서사나 일시적인 감정의 전이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비극이란 한 개인의 파편화를 넘어 공동체의 유기적 질서가 무너져 내린 비상사태이며 마땅히 존재해야 할 인간의 평온과 존엄이 실종된 윤리적 공백의 현장으로 인식됩니다. 이들은 타인의 절망을 관조하는 관찰자의 자리에 머물기를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대신 비극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기꺼이 걸어들어가 무너진 삶의 구조를 재건하기 위해 자신의 전 존재를 투입하는 공동체의 수호자이자 정서적 조율사의 소명을 자처합니다. 이들에게 공감은 당신의 고통에 연민을 느낀다는 수사적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상이 완전한 정상 궤도에 복귀할 때까지 내가 당신의 세계를 지탱하는 울타리가 되겠다는 실천적 결단이자 공동체의 안녕을 수호해야 한다는 숭고한 의무감의 발현입니다. ESFJ에게 타인의 슬픔을 대하는 자세는 단순한 감정적 동요를 넘어선 복원의 책무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상흔에서 사회적 결속의 균열을 발견하며 그 틈을 자신의 헌신과 세심한 돌봄으로 메움으로써 훼손된 인간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존재 방식은 소란스럽고 냉담한 세상 속에서 비극을 관념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함께 지탱해내는 실존적 연대의 가장 견고한 전형을 보여줍니다. 1. ESFJ 공감의 원천 사회적 공명과 기억의 연대. ESFJ가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는 내면의 메커니즘은 지극히 상호의존적이며 관계지향적인 양상을 띱니다. 이들에게 자아란 타자와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독립적인 섬이 아니라 주변인들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정의되는 유기적 결합체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불행은 단순히 외부에서 관찰되는 타자화된 사건이 아니라 관계라는 공유된 신경망을 타고 전달되는 선명하고 실제적인 자극으로 수용됩니다. 이들의 공감 기제는 고립된 개인이 수행하는 일방적인 감정적 투사나 단순한 연민의 발로를 넘어 타인과 연결된 보이지 않는 정서적 회로를 통해 공동체 전체의 안녕을 재확인하려는 고도의 상호작용적 행위입니다. 이러한 반응 체계의 본질은 무너진 사회적 항상성을 복구하려는 본능적 의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ESFJ에게 주변의 고통은 공동체라는 유기체가 마땅히 유지해야 할 정서적 평형이 깨졌음을 알리는 긴급한 신호이며 이를 수습하는 것은 자신의 심리적 평온을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 과정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무너진 일상을 수선하는 행위는 결국 파편화된 정서적 신경망을 다시 연결하고 사회적 주체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완수함으로써 집단적 안정성을 정상화하려는 숭고한 복원 기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현되는 이들의 공감은 정적인 감상의 단계를 지나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려는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일외향 감정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호흡으로 치환하는 동조와 주기능인 외향 감정은 타인의 내면에서 발산되는 미세한 비언어적 신호와 집단 내에 형성된 정서적 기류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초정밀 감별 장치와 같습니다. ESFJ에게 있어 타인의 슬픔은 단순히 인지해야 할 정보나 서사적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체계 안으로 즉각 침투하여 공명하는 실제적인 파동입니다. 이들은 상대의 음성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 찰나에 흔들리는 시선, 공간을 지배하는 무거운 정적을 통해 고통의 질량과 깊이를 선험적으로 수신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정서적 반응은 객관적 거리를 전제로 하는 분석적 이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이 공동체의 총체적 조화와 균형을 어떻게 훼손하고 있는지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그 균열을 자신의 내면적 평화를 위협하는 절박한 공동의 부채로 받아들이는 윤리적 책임의식의 발현입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공감의 정수는 정체된 연민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국면 전환을 꾀하는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개입에 있습니다.
ESFJ는 상대가 마주한 비극의 농도와 성격에 따라 자신의 정서적 주파수를 정교하게 조정하며 현장에서 상대에게 가장 절실한 정서적 온도를 즉각적으로 생산하여 투입합니다. 이는 상대의 감정을 단순히 복제하거나 투사하는 수동적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이라는 고립된 심연에 빠진 이에게 자신의 정서를 가게로 내어주어 그들이 다시금 타인과의 연결망 안으로 안전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능동적인 정서적 구호 활동입니다. 이러한 개입은 고통받는 이가 슬픔의 무게에 압도되어 현실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지탱하는 최후의 심리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며 무너진 정서적 질서를 복원하는 결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이 내향 감각 축적된 경험으로 빚어내는 위로의 문법. 무기능인 내향 감각은 ESFJ가 제공하는 위로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구체성과 실전적 효용성을 부여하는 핵심 기제입니다. 이들에게 기억이란 단순히 지나간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타인의 취향, 습관, 가치관, 안도감을 느끼는 지점들을 정교하게 기록해둔 경험적 아카이브와 같습니다. 비극의 현장에서 이들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로를 건네며 방관하는 대신 기억의 창고에서 상대에게 가장 익숙하고 안전한 조각들을 선별하여 위로의 도구로 삼습니다. 이들에게 공감이란 불확실한 미래의 희망을 노래하는 관념적 유희가 아니라 비극으로 인해 파괴된 일상의 연속성을 복원함으로써 상대가 딛고 선 지면의 견고함을 되찾아주는 실무적 구호 활동입니다. 이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상대가 일생을 통해 구축해온 삶의 궤적과 고유한 취향을 엄격히 존중합니다. 슬픔에 잠겨 자신을 돌볼 의지조차 상실한 이에게 ESFJ가 평소 그가 선호하던 특정 온도의 차를 내어주거나 그가 심리적 안식을 느끼던 공간의 조도를 세밀하게 조정하는 행위는 단순히 친절한 행동을 넘어선 기억 기반의 정밀한 보살핌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통받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게 여전히 유의미하게 기억되고 있으며 비극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자신의 삶이 지닌 고유한 질서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음을 육체적으로 체감하게 합니다. ESFJ가 실천하는 위로의 구체성은 파편화된 자아를 현실의 지평으로 불러세우는 강력한 실존적 지지대가 됩니다. 추상적인 담론이 결코 닿을 수 없는 절망의 말단에 이들이 심어놓은 익숙한 감각적 자극들은 상대에게 당신은 결코 잊히지 않았으며 당신의 삶은 이 비극을 관통하여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처럼 과거의 데이터를 매개로 현재의 고통을 중재하는 방식은 상처받은 영혼이 정서적 고립에서 벗어나 다시금 일상의 존엄을 회복하고 내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숭고한 형태의 치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거리감에 따른 반응의 층위 책임의 동심원. ESFJ의 공감은 표면적으로 모든 일을 포용하는 보편적 인류애와 친절을 지향하는 듯 보이지만 그 내면의 정서적 자원 할당 방식은 지극히 정교하고 위계적인 질서를 따릅니다. 이들에게 관계란 단순히 감정의 교류가 발생하는 심리적 접점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구체적인 도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사회적 계약의 다른 이름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비극에 개입하여 그 고통을 분담하려는 의지의 강도는 해당 관계가 지닌 시간적, 축적물인 역사성과 그 관계가 공동체 내에서 차지하는 윤리적 무게에 정확히 비례하여 구조화됩니다. 이러한 공감의 층위적 발현은 무한한 자선이 아닌 한정된 정서적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용하려는 이들만의 합리적 보호 기제이기도 합니다. ESFJ는 자신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의 동심원을 면밀히 살피며 중심부에 위치한 이들의 슬픔에는 자신의 삶을 투신하는 수준의 결연함을 보이고 외곽의 타인에게는 사회적 예우와 보편적 연민이라는 정제된 형식을 취합니다. 이들에게 공감의 밀도란 상대의 절망을 자신의 일상적 책임으로 수용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정서적 투입의 질서이자 관계의 본질을 대하는 그들의 진지한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슬픔에 무차별적으로 개입하여 정서적 평형을 잃기보다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보루를 사수하고자 합니다. 관계의 밀도에 따라 위로의 방식이 감상적인 수준에서 삶 전체를 내던지는
투신형 공감으로 진화하는 과정은 ESFJ가 비극이라는 혼돈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만의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을 구현해내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지표가 됩니다. 1. 가족 및 친밀한 관계에 무너진 세계를 대신 짊어지는 사회적 성소. 가장 내밀한 관계망인 심장부에서 발생하는 비극 앞에서 ESFJ는 개별적 주체로서의 자아를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타인의 고통을 온몸으로 방어하는 정서적 방파제의 상태로 전이됩니다. 이들에게 사랑하는 이의 불행은 단순한 심리적 공명을 넘어 자신이 평생을 걸쳐 수호해온 가장 신성한 가치인 관계의 안녕과 가정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실존적 위기로 인식됩니다. 이 단계에 진입한 ESFJ는 상대가 겪는 결핍과 상흔을 외부의 사건으로 타자화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소명이자 책임으로 완전히 수용하며 비극이 발산하는 파괴적인 충격을 가감없이 받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 일상의 기능을 상실한 가족이나 연인을 위해 적극적인 대리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비극의 충격으로 인해 상대가 놓쳐버린 삶의 파편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가사 업무부터 복잡한 사회적 행정,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실적 고리들을 묵묵히 수습합니다. 이는 단순한 노동의 조력을 넘어 상대가 외부 세계의 냉혹한 압력이나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견고한 성벽을 구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한 당신의 세계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추상적인 언어가 아닌 지극히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해 보임으로써 고통받는 이가 오로지 자신의 슬픔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시공간을 물리적으로 확보해 줍니다. 이러한 ESFJ의 대응은 단순한 자기 희생의 차원을 넘어 타인의 존재론적 붕괴를 막기 위해 자신의 생명력을 투여하는 존재론적 헌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상대의 무너진 일상을 지탱하는 기계적인 성실함이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절망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임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극의 한복판에서 스스로가 가장 뜨거운 방패가 되어 타인의 시린 냉기를 상쇄하려는 이들의 투시는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형태의 연대이자 사랑의 실천적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인 및 사회적 관계 소속감의 회복과 실천적 중재, 중간지대인 지인 및 친구 관계에서 ESFJ가 보여주는 공감은 개인 대 개인의 정서적 교류를 넘어 비극의 당사자를 둘러싼 집단적 위로의 조직화라는 독특하고도 역동적인 양상으로 발현됩니다. 이들에게 고독한 슬픔은 고통 그 자체보다 치명적인 위협이며 비극에 함몰된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소외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자아를 중시하는 이들에게 일종의 윤리적 방임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ESFJ는 비극을 목격하는 즉시 정서적 파수꾼을 자처하며 주변의 지지와 격려가 당사자에게 단절없이 도달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정서적 유통망을 구축하고 가동하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이들은 고통을 혼자 견디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위험이라는 전제 아래 슬픔에 잠긴 친구를 위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당사자가 심리적 소진으로 인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회적 소통을 대신 관리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정교하게 연결하는 실천적인 중재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를 위로하는 행위를 넘어 비극의 무게를 공동체가 나누어 짊어지게 함으로써 개인이 감당해야 할 압도적인 절망의 부피를 물리적으로 분산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적 보살핌입니다. ESFJ에게 위로란 슬픔의 심연을 함께 탐색하는 관념적 탐구가 아니라 그 슬픔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지지, 기반을 얼마나 견고하고 입체적으로 구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계의 매듭을 수선하고 온기를 순환시킴으로써 상처받은 영혼이 나는 혼자가 아니며 여전히 이 세계의 소중한 일원이다라는 확신을 얻게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공감은 한 개인을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구원하고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여 비극을 함께 관통해 나가는 가장 실제적인 동력이 됩니다. 이들의 위로는 파편화된 관계를 다시 이어붙여 고통받는 이가 다시금 사회적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대지를 마련해주는 숭고한 중재의 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생면부지의 타인과 사회적 비극, 보편적 인류애와 윤리적 의무. ESFJ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속하지 않은 외부 집단이나 일면식 없는 타인의 비극에 대해서도 놀라울 정도로 강렬한 책임감과 유대의식을 표출합니다. 이들에게 세상의 고통은 결코 타자화된 객체의 불행이 아니며 인류라는 거대한 공동체를 지탱하는 정서적 근간이 훼손된 위급 상황으로 수용됩니다. 타인의 고통을 목격하는 순간 이들의 내면에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땅히 응답해야 할 윤리적 호출이 발화하며 이는 단순한 감상적 연민을 넘어선 실천적 책무로 치환됩니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원거리의 재난이나 사회적 참사를 접할 때에도 ESFJ는 즉각적인 정서적 공명과 함께 사회적 질서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 혹은 개인으로서 나는 어떠한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2단계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기부와 봉사, 혹은 구호 활동은 일시적인 감정적 동요에 휩쓸린 우발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진 세상의 정의와 조화를 회복하려는 질서, 지향적 공감에 뿌리를 둔 지극히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입니다. 이들은 보편적인 규범과 공동체의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고통을 목격할 때 깊은 실존적 불편함을 느끼며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자원을 투입하여 현실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ESFJ가 실천하는 광범위한 연대는 타인의 불행을 목격했을 때 느끼는 윤리적 중압감을 구체적인 선행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거창한 담론이나 사변적인 비판에 머물기보다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어 세상의 온도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길을 택합니다. 이러한 실천적 연대는 비극의 현장에 선생면부지의 타인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강력한 지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회 전반의 정서적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기제로 작용합니다. 이들의 공감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타인의 삶에 실제적인 빛을 투사하려는 인류애적 헌신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3. ESFJ의 이면, 당위의 압박과 보이지 않는 소진. ESFJ의 헌신적인 외연 뒤에는 공동체의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렬한 윤리적 강박과 그로 인한 정서적 탈진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위로와 보살핌은 순수한 자발적 애정의 발로인 동시에 자신이 설정한 혹은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완수하기 위한 처절한 자아 투쟁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는 행위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도덕적 당위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러한 강박적 책임감은 타인의 불행 앞에서 자신이 무력하거나 무관심한 존재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거부감에서 기인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자신의 정서적 한계를 시험하는 과중한 심리적 부하를 초래합니다. 이들은 공동체의 화합과 타인의 안녕이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의 피로와 욕구를 후순위로 미루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사회적 자아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조력자의 모습에 부응하려는 과정에서 ESFJ의 내면은 외부로 발산하는 에너지에 비해 자발적인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점진적으로 마모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격하는 이들의 한결같은 따뜻함과 세심함은 사실 자신의 정서적 고갈과 싸우며 빚어낸 인내의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ESFJ로 하여금 타인의 비극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서적 주권마저 위협받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하며 이는 그들의 헌신이 지닌 숭고함 뒤에 숨겨진 위태로운 이면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이들에게 위로란 단순한 감정의 공유를 넘어 자신이 속한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력을 투여하는 치열한 사회적 노동의 성격을 띱니다. 타인의 슬픔을 지탱하는 동안 정작 자신의 내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치하기 쉬운 이들의 심리적 구조는 헌신이라는 아름다운 수사 뒤에 가려진 고독한 투쟁의 본질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ESFJ의 헌신이 직면하는 내적 갈등과 그들이 타인의 비극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역설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합니다. 1. 정서적 과부하 공감을 위해 자아를 소거하는 고통.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내면으로 실시간 동기화하는 ESFJ에게 주변에서 발생하는 비극은 단순한 인지적 사건을 넘어 자신의 정신적 항상성을 잠식하는 심대한 정서적 독성으로 작용합니다. 외부의 정서적 기류를 여과 없이 수용하고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주기능 외향 감정의 특성상 이들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감각체계 안으로 고스란히 전사하여 직접 알아내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과정에서 ESFJ는 상대의 절망을 상쇄하고 공동체의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밝은 에너지를 아낌없이 연소시키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이 전소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태가 수습된 이후 혹은 심리적 임계점에 도달한 뒤에야 비로소 인지하게 됩니다. 이는 타인을 위로해야 하는 책임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이나 피로를 집단의 조화를 저해하고 보살핌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정서적 불순물로 규정하여 철저히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들이 극한의 비극 속에서도 보여주는 이례적인 친절이나 지나치게 고조된 생동감은 사실 슬픔의 시린 공기에 자신이 완전히 잠식되지 않으려는 처절하고도 필사적인 심리적 방어 기제의 발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고통에 대한 경시가 아니라 스스로가 정서적 중심을 잃고 무너질 경우 주변의 모든 지지 기반이 동반 붕괴할 것이라는 강박적 책임감에서 비롯된 역설적인 낙관주의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의연하고 따뜻한 조력자의 면모를 유지하며 타인의 무너진 일상을 수선하지만 내면의 수용 한계를 초과하여 적체된 정서적 잔해들은 적절한 배출구를 찾지 못한 채 심연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릅니다. 이러한 자아, 소거적 헌신과 정서적 억압의 축적은 결국 예고 없는 심리적 고갈을 초래하며 타인을 먹이고 살린 온기가 사실은 자신의 영혼을 땔감 삼아 빚어낸 처절한 산물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이 열등 기능의 역설 체계와 논리에 의한 단호한 배척, 감정적 조율이 임계점에 도달하거나 마주한 비극이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불합리한 행동에서 기인했다고 판단될 때 ESFJ는 평소 억제해왔던 열등, 기능인 내향 사고를 극단적이고 냉혹한 방식으로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조화와 유대를 지향하던 외향 감정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의미하며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논리적 단죄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선 ESFJ는 그동안 보여주었던 무한한 포용력과 온기를 일순간에 소거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 혹은 이 고통이 정당한 인과에 의한 것인가라는 차가운 이성의 잣대로 상대를 재단하며 냉정한 비판을 가하거나 관계 자체를 영구적으로 단절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태도의 변화는 단순한 감정적 변덕이나 배신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신의 내면적 질서와 심리적 항상성을 사수하기 위해 가동되는 최후의 방어 기제입니다. 이들은 정서적 지지와 헌신이 더 이상 상황을 호전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상대의 불합리함이 자신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근간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냉혹한 결론에 도달하는 순간 감정의 문을 철저히 폐쇄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만의 원칙이 지배하는 논리의 요새 뒤로 은둔하여 타인의 접근을 원천 차단합니다. 이는 타인에게 투여했던 자신의 에너지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거나 대상의 도덕적 결함이 수용 범위를 넘어섰을 때 발생하는 절박한 심리적 단절의 과정입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낯선 냉정함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상대와 상황을 향해 쏟아부었던 정서적 자원의 질량과 밀도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증명하는 서글픈 지표가 됩니다. 가장 뜨겁게 연소했던 자만이 가장 차가운 죄를 남기듯 ESFJ의 단호한 외면은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땔감 삼아 타인을 보살폈던 헌신이 끝내 환멸과 소진으로 귀결되었음을 알리는 처절한 종언과 같습니다. 이들에게 이 차가운 이성은 상처받은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갑옷이며 무너진 현실 속에서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실존적 결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진정성의 검열,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불순한 비극에 대한 단호함. ESFJ는 자신의 정서적 에너지를 단순히 개인의 사유물이 아닌 공동체의 안녕과 상호 신뢰를 지탱하기 위한 공적 자산으로 간주합니다. 이들에게 공감과 보살핌은 선한 의지를 공유하는 이들이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성스러운 사회적 계약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한정된 정서적 자원을 투입할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윤리적 정당성과 정서적 진실성이라는 지극히 엄격하고도 정교한 심리적 필터를 가동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불행을 무기화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교란하거나 타인의 죄책감을 동력 삼아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이른바 연극적 비극을 목격하는 순간 ESFJ가 지닌 특유의 온정은 한치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서늘한 심판의 칼날로 급변합니다. 주기능인 외향 감정은 집단 내부에 흐르는 정서적 기류의 순도를 본능적으로 감별해내는 고성능 감별 장치로 작동합니다. ESFJ는 상대의 언어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 사이의 미세한 불일치 혹은 사회적 통념을 교묘하게 비틀어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려는 기만적인 서사를 직관적으로 포착해냅니다. 만약 상대의 슬픔이 타인의 정서를 조종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거나 공동체의 정서적 결속을 해치는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다고 판단되면 이들은 더 이상 다정한 조력자의 위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들은 위선적인 슬픔이 공동체의 건강한 정서망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인물을 자신의 관계적 동심원 밖으로 단호하게 밀어내며 모든 정서적 공급을 즉각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러한 태도의 전환은 결코 개인적인 감정의 인색함이나 변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정서적 자원이 낭비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서적 파수꾼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가짜 비극을 단죄하는 행위는 역설적으로 진짜 비극 속에 있는 이들의 존엄을 수호하고 공동체의 도덕적 기강을 바로 세우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정의 구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ESFJ의 냉정한 외면은 진실한 유대와 헌신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그들만의 단호하고도 숭고한 질서 의지의 발현입니다. 4. ESFJ 위로의 정수신성한 평범성을 통한 삶의 재건. ESFJ의 위로가 지닌 가장 강력한 힘은 화려한 수사나 형이상학적 통찰이 아니라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돌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란 심오한 철학적 담론을 통해 슬픔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관념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비극의 충격으로 인해 차갑게 식어버린 상대의 일상 속에 다시금 따뜻한 온기가 흐르게 만드는 실질적인 헌신을 통해 위로의 실체를 증명합니다. 언어가 도달하지 못하는 절망의 심연에서 ESFJ는 추상적인 희망을 노래하기보다 무너진 현실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여 상처받은 영혼이 다시 딛고 설 수 있는 지면을 재건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위로의 본질은 고통받는 이의 곁에 자신의 실존적 존재를 물리적으로 밀착시키는 실제적 온기의 현존에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이 그 자체로 신성한 침묵을 요구할 때 ESFJ는 그 침묵을 깨뜨리는 조언자가 되기보다 그 침묵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동반자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이들에게 있어 가장 숭고한 치유는 상대가 스스로를 돌볼 의지를 상실했을 때 그 삶이 물리적으로 붕괴하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가시적인 행위들입니다. 거창한 담론이 결코 닿지 못하는 삶의 말단까지 자신의 생생한 체온과 정성을 전달함으로써 상처받은 영혼이 다시금 현실의 감각을 회복하고 일상의 존엄을 되찾게 돕는 것, 이것이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ESFJ가 타인의 비극을 어루만지는 가장 정직하고도 강력한 방식입니다. ESFJ에게 위로란 상대의 슬픔을 분석하는 지적인 오만이 아니라 상대의 무너진 세계를 자신의 노동과 헌신으로 다시 세워 올리는 실천적 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비극이라는 거대한 장막 뒤에서도 삶은 여전히 지속되어야 함을 온몸으로 웅변하며 상대가 다시 빛을 향해 걸어나갈 실존적 힘을 얻을 때까지 자신의 체온을 기꺼이 뗄감 삼아 그 어두운 밤을 지켜냅니다. 언어의 무력함을 극복하고 실제하는 온기로 타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ESFJ만의 독보적인 위로 문법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고자 합니다. 일상의 예우 존엄을 회복시키는 루틴의 힘. 이들은 비극의 심연에 함몰된 상대에게 거창한 인생의 의미를 설파하거나
슬픔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관념적인 담론이 지닌 무력함을 본능적으로 통찰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ESFJ는 지극히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 위로의 실체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흐트러진 이부자리를 매만져 정돈하고 정갈한 식사를 마련하여 상대의 무너진 신체적 리듬을 살피며 오랫동안 미뤄둔 빨래와 청소를 묵묵히 완수하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가사 노동의 범주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는 비극의 충격으로 인해 파편화되고 정지해버린 상대의 시간을 다시금 인간다운 삶의 궤적으로 복귀시키려는 숭고한 일상의 예례입니다. ESFJ가 제공하는 이러한 규칙적이고 세심한 돌봄은 언어보다 강력한 침묵의 선언으로 기능합니다. 자신을 돌볼 의지조차 상실한 이에게 정성을 다한 일상의 조각들을 제시함으로써 당신의 존재는 여전히 고귀하며 당신의 삶은 이 거대한 비극 속에서도 결코 방치되지 않고 보호받고 있다는 실존적 확신을 심어줍니다. 이들은 상대가 슬픔의 서사에 매몰되어 자아의 붕괴를 겪지 않도록 일상이라는 견고한 질서를 통해 심리적 안전망을 겹겹이 두릅니다. 그들이 수행하는 지극히 사소하고도 반복적인 노동들은 거대한 절망의 파도에 휩쓸려 정처 없이 떠도는 영혼을 현실의 지면에 단단히 고정하는 견고한 닻이 됩니다. 추상적인 위로의 말들이 공허하게 흩어질 때 ESFJ가 남긴 구체적인 삶의 흔적들은 상처받은 영혼이 다시금 현실의 무게감을 느끼고 일어설 수 있게 돕는 물리적 토대가 됩니다. 이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실천되는 이들의 헌신은 비극 속에 매몰된 한 인간의 존엄을 수호하고 그가 다시 삶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끄는 가장 실제론적인 구원의 형식을 취합니다. 이 정서적 안전망의 구축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는 서약. ESFJ에게 공감의 종국적 완성은 단순히 감정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존재를 타인의 시공간에 밀착시키는 현존의 증명을 통해 달성됩니다. 이들에게 고통받는 이를 어둠 속에 홀로 방치하는 것은 인간적 유대라는 근본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비극의 당사자가 침묵의 심연으로 침잠하지 않도록 ESFJ는 특별한 조언이나 유려한 위로의 말이 부재한 순간에도 그 곁을 묵묵히 지키며 끊임없이 안부를 묻고 외부 세계의 소소한 소식들을 전달합니다. 이는 고립된 영혼과 공동체 사이의 가느다란 연결고리를 유지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자 절망이 한 인간을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정서적 최후 보루로서의 연대입니다. 이들이 건네는 식사는 하셨나요? 어젯밤은 좀 주무셨나요? 와 같은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질문들은 사실 언어적 수사를 초월한 가장 정직하고도 깊은 수준의 연민입니다. 이러한 물음은 비극의 서사에 압도되어 생물학적 존엄마저 위협받는 이에게 보내는 생존의 신호이며 자신의 자아를 상대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기꺼이 편입시켜 그 무게를 나누어 짊어지겠다는 강력한 실천적 서약입니다. ESFJ는 질문을 통해 상대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상대의 무너진 일상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내어줍니다. 이러한 실존적 동반은 타인을 타자화하지 않고 그 고통의 현장을 함께 살아내는 행위로서 고독한 영혼이 다시금 생의 의지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유기적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정서적 회복제가 됩니다. 이들에게 위로란 고통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존재로서 증명해내는 일입니다. 이러한 헌신은 상처받은 영혼이 다시 현실의 감각을 깨우고 인간다운 삶의 궤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끄는 가장 따뜻하고도 경건한 치유의 마침표가 됩니다. 3. 공동체적 치유 소속감의 회복을 통한 사회적 자아의 귀환. ESFJ가 지향하는 위로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단일한 개인이 느끼는 슬픔의 완화에 머물지 않고 상처받은 영혼을 다시 공동체의 유기적 결합 안으로 복구시키는 사회적 재건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인간은 고립된 주체로서 실존할 때보다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위상을 확인받고 소속감을 느낄 때 비로소 심리적 안녕과 완전한 치유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ESFJ는 비극의 당사자가 스스로를 불행한 이방인으로 규정하며
폐쇄적인 심연으로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를 둘러싼 정서적 유대망의 균열을 촘촘하게 수선하고 재연결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투입합니다. 이들은 언어적 수사가 지닌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며 슬픔에 침식된 이가 사회적 기능과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도록 지극히 가시적이고 체계적인 지지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과정에서 ESFJ는 주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상황의 본질을 적절히 공유하여 불필요한 왜곡이나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며 집단 전체의 따뜻한 격려와 실질적인 지원이 당사자에게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교한 통로를 설계하는 정서적 행정가로 활약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뒤에 견고하게 서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모임의 주선이나 협력적 행동의 조직화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비극의 피해자가 자신의 사회적 효용과 가치를 재확인하고 다시금 삶의 광장으로 걸어 나올 수 있는 실존적 용기를 부여합니다. 침묵 속에서 집요하게 실행되는 이들의 공동체적 헌신은 비극이 앗아간 소속감과 삶의 질서를 복원하여 무너진 영혼이 일상의 존엄을 다시금 회복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실제론적 구원이 됩니다. 이들에게 위로의 마침표는 상처받은 이가 다시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동체의 온기를 온전히 누리는 순간에 비로소 찍히게 됩니다. 이는 한 인간을 고립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내어 다시금 우리라는 이름의 안전한 영토로 복귀시키려는 ESFJ만의 숭고하고도 지극히 실천적인 사랑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ESFJ에게 타인의 비극은 단순히 연민을 자아내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에 걸쳐 구축해온 삶의 온기를 나누어 주어야 할 가장 절박한 기회이자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그들은 불행의 원인을 냉철하게 해부하는 분석가도 슬픔의 무게에 압도되어 함께 무너지는 유약한 감상가도 아닙니다. 이들은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도덕적 책임으로 기꺼이 수용하며 비극이 휩쓸고 간 폐허 위에 일상이라는 이름의 질서를 다시 세워 올리는 가장 실천적인 사랑의 연금술사들입니다. 이들에게 구원이란 거창한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이 다시금 평범한 하루를 견뎌낼 수 있도록 그 토대를 재건하는 숭고한 노동 속에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의 곁에 있는 ESFJ가 당신의 슬픔을 마주하고 소란스러울 정도로 기민하게 움직이며 지극히 사소한 생활의 단면들까지 챙기려 든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이 겪는 고통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거나 상황을 경박하게 대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라는 소중한 존재가 비극의 심연 속으로 영구히 침잠하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정서적 자원과 생명력을 동원하여 당신을 현실의 빛 아래로 붙들고 있으려는 그들만의 절박하고도 치열한 구조 신호입니다. 그들의 분주함은 침묵하는 절망보다 강력한 생의 의지이며 고립된 영혼을 다시 공동체의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소환하려는 가장 간절한 부름과 같습니다. ESFJ가 보여주는 위로는 인간이 인간에게 건넬 수 있는 가장 뜨겁고도 견고한 실존적 연대의 선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지닌 생의 불꽃이 비극의 냉기에 꺼지지 않도록 자신의 체온을 기꺼이 땔감으로 내어주며 당신이 다시금 일상의 존엄을 회복하여 광장으로 걸어 나올 때까지 묵묵히 그 곁을 지킬 것입니다. 때로 투박하고 소란스럽게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는 어떠한 절망도 당신을 우리로부터 단절시키게 두지 않겠다는 단호한 사랑의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세상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인류가 여전히 서로의 온기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실제적이고도 위대한 사랑의 전형입니다.